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 산업기사입니다. 품질경영 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이 변경 및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적용되는 기한이 바로 2023년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우리는 품질경영 산업기사에서 1번에서 20번까지 출제가 되어지죠. 실험계획법이 하는 이제 이유, 즉 또 뭐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론 뭐 그런 것도 약간은 핸들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품질경영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품질경영 기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직무 내용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품질경영 기사 또는 품질경영 산업기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의 과목은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과목 중에서 각 과목당 문제가 20점이 되므로 총 점수는 80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당 30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시험의 시간은 바로 2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기 검정 방법이고 실기 검정 방법은 필답형으로서 2시간 30분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계획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서 각각의 출제 기준에 따라서 세부 항목과 세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나오는 문제의 문항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당연히 큐넷에서 이 자료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나 큐넷에서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넣는 거예요. 지난 15년간 나온 내용을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뭐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년이 아니라 20년 동안도 그렇게 하였죠. 그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험계획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실험이라 하는 것은 experiment라고 하죠. 그래서 계획을 한다, 이는 설계를 한다 해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계획법을 DOE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험계획법이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통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품질을 공부하는 데는 공업통계라는 파트에서는 어떤 집단이 한 개의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평균이 또는 분산이 변하였는가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집단 하나가 되겠어요. 집단 하나에 대한 평균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평균에 대한 검증은 정규분포, 즉 U분포라고 하게 되는데 시그마가 기지일 때는 U분포, 시그마가 미지일 때는 T분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분산이 변하였는가, 즉 산포가 변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는 바로 X제곱, X제곱을 하지 않고 카이제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스로.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단이 2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중심값, 즉 평균에 서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집단의 분산의 비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똑같이 UT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평균에 대한 것은 시그마가 기지면 정규분포이고요. 시그마 미지면 T분포를 사용하면 됩니다. 산포는요. 바로 F분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F분포. 자, 그렇다 그러면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단 A, B, C가 있는데 이 3개가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업 통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 이상이 세 조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3가지 조건 이상이 만약에 변형이 됐을 때 그것을 검증하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검증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공업 통계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집단 2개에서 공업 통계에서 했던 F 분포를 활용해서 바로 3수준 이상일 때는 바로 F 분포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전부 다가 F 분포로 검증을 하게 되고 집단이 최소한 2개 이상인 경우에 검증을 하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실험을 하였는데 그전 같으면 집단이 1, 2, 3라는 말을 A1, A2, 뭐 A3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 또다시 다른 조건을 가져다 와도 됩니다. B1, B2, 뭐 B3, B4다 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느냐? A 간의 차이가 있나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B 간의 차이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험은 한 번만 하고 이 데이터가 12개 나오겠는데 반복이 없다 그러면 12회의 실험을 가지고 A 간에도 검증을 할 수 있고요. B 간에도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유의 정도에 따라서 추정을 뭐 A를 추정한다. 또는 B를 추정한다. 또는 A와 B의 수준 조합을 추정한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적 조건까지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계획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현업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공업 통계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요. 품질 경영 산업기사에서 4개의 과목 중에서 각각 20점이 나옵니다만 20점을 모두 맞을 수 있는 과목의 유일한 과목이 실험계획법입니다. 특히 기사보다는 산업기사에서는요. 실험계획법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20점 맞추는 게 거의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은 그냥 암기를 했다든가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이 과목에서 전부 다 꽈락이에요. 꽈락. 왜? 전부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업 통계에서 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도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는 이 파트가 말 그대로 산업 응용 파트예요. 지금은 생산관리 분야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산업 응용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값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있다 할까요? X바는 X0 얼마이다. H가 얼마이다. 총 도수가 몇 개이며 야를 다 더한 값이 얼마이다. 그래서 야를 구하라 라는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건 공식 잡아놓으면 답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품질 경영 산업기사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야를 구하라도 나옵니다만 더 웃기는 것은 야가 나옵니다. 야가 얼마다. 야가 얼마다. 야가 얼마라고 했을 때 야는 얼마일까요? H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실험계획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답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만 답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업 통계에서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즐거운 학문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만 잘 잡으면 우리는 실험계획법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0문제 중에서 아무리 못 맞춰도요 18개 이상은 그저 맞출 수 있는 과목이고 굉장히 점수를 취득하기 쉬운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그러면 자 자료를 띄워서 자 각각 챕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실험계획법에서는요. 세부 항목으로서는 바로 개요가 나옵니다. 개념이 나와요. 개념. 다음에 1요인 실험 4문제나 나옵니다. 다음에 2요인 실험. 2요인 실험은 반복이 있는 요인 실험이고요.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 또 난계법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한 6문제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12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말이고요. 교재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도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교재를 벗어난 문제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 제로 1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있던 1요인 실험입니다. 1요인 실험. 1요인 실험인데 이것이 계량화가 되는 게 아니고 계수화가 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에 실험의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실험의 횟수. 야, 2개죠. 이 2개가 라틴 반격이라는 것은 실험을 A하고 B가 있는데 이 속에 C를 실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를 별도로 실험을 하면 완전 랜덤 실험을 해버리면요. 야는 3요인 실험이 되는데 이렇게 A, B 속에 C를 넣어버려요. 이것을 라틴 반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직교 배열 말 그대로 테이블입니다. 표입니다. 야는 직교 배열 표를 만든 후에 거기에 실험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장착을 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요인을 이 수준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요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실험을 작게 하고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7번째는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업통계에 상관과 회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야하고 중복이에요. 상관분석, 회귀분석인데 요 실험계획법에서는 회귀분석을 주로 하고요. 앞부분에서는 상관분석을 주로 합니다만은 전부 다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여율과 결적지 처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느냐. 바로 여기에 다시 돌아가야 되죠. 1요인이나 2요인에서 바로 기여율이나 얼마나 기여하는가. 전체의 적업합에서 각각의 요인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다음에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의 결과치를 얻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이 바로 결적지 취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아가게 되면요. 필기에는 20문제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야는 몇 점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실기에서도 약 20점에 해당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절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실험의 개요가 2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요인인데요. 옛날엔 인자라고 하게 됩니다. 요인 A나 B가 바로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모수냐, 별량이냐. 그러면 모수와 별량에 대한 특징, 언제 모수이며 언제 별량이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것이죠. 또 실험을 하면 실험의 순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실험은 골고루 해야 된다. 그럼 실험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기본 원리. 그게 대표적인 게 랜덤화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반복의 원리, 직교의 원리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오는데 이런 건 실기하고도 연관이 있죠. 다음에 실험을 하는데 바로 F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F 검증을 하는데 분모가 뭐냐면 바로 오차항이에요. 오차항의 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차항의 특징이 나온 겁니다. 특성, 뭐 정규성, 불편성, 독립성, 등분산성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죠. 예, 그런 후에 이제는 아주 단순한 요인 실험으로 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가 요인 하나만 하면 1요인 실험. 거기에 반복이 존재하고 요인이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2요인 실험인데 하나는 모수고 하나는 별량이야. 그럼 난계법.
하나는 못 쓰고 하나는 별난인데 반복까지 있어요. 그럼 이건 혼합 모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아까 6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실험 계획 다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형의 형태가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은 없잖아요. 있죠. 참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로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강조하는 게 야합니다. 1요인 실험과 2요인 실험. 이것만 알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반면에 기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막 추가가 막 돼요. 2요인 실험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3요인 실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제로1 개수치 데이터 분석에는 1요인 실험인데 기사에서는 2요인 실험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다음에 뭐 우리 분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분실험법 이런 거 여기는 없어요. 산업기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라틴 반격이 나옵니다. 라틴. 이 라틴 반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반격과 그레코 라틴 반격이 나오는데 그레코 라틴 반격까지 나오게 되면 야는 기사예요. 라틴 반격은요. 바로 산업기사에만 나옵니다. 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음에 2의 n성능 요인실험, 일부 실시법, 교락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기사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직교 배열표가 나왔어요. 직교 배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교 배열표 같은 경우는 2수중계, 3수중계가 있습니다. 그럼 2수중계는 산업기사에 나오지만 3수중계는 기사에서 나와요.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닭꼬치 같은 것이 있는데 닭꼬치는 기사에 나오지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이 한 번씩 묻더라고요.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똑같은 과목인데 출제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항상 큐넷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서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가장 명확할 것이고 아니면 뭐 주경야독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띄워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계획법은 여러분 알면 100점, 모르면 빵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이해가 되면 이거보다 쉬운 과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필기에서는 2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몇 점이 나올까요? 똑같이 20점이 나옵니다. 필답에도 20점이 나온다. 매우 중요한 파트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요 정도로 해서 기여율 이것은 여기 결척지는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킵했다라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입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2023년도는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한 방에 끝을 내자라는 그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자,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과 또는 행복 또는 목표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